정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리를 이용한 이 정리들을 잘 증명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시험도 치고 문제도 응용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우리가 잘 완성하는 방법은 첫째는 강의를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필기나 메모 또는 여러분들이 노트에 그런 정리 정도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한 번 보고 기억을 여러분 너무 한 방에 여러분 기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소위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기록을 우리가 기억이 기록을 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와 정리 이런 수학적 사실들을 잘 기록해 하셔야 된답니다. 잘 기록하는 학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트 필기가 엉망진창, 그렇죠? 개판, 3판, 4판, 5판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면 수학 점수 잘 맞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노트 필기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준 교재들을 잘 출력해가지고 강의 내용을 일단 기록을 잘 하셔야 된답니다. 제대로 정리해서 기록해야만이 이런 정의와 정리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실전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한마디로 1번은 강의를 들어라. 두 번째는 수학을 갖다가 간단하게 하려면 더 어려워진다. 수학은 단계를 밟고 또 충분한 여러분 단계를 빠짐없이 다 밟아가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수학을 완성을 하라. 그리고 수학은 정의와 정리를 잘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선행대수학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행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선행대수학은 이런 것이라 정확하게 설명해봐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답니다. 여기 보니까 행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벡터 공간, 또 그 아래 내적 공간, 또 복소, 공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인지 기전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제 거기에 책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가 교재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분이 완성해 나가면, 이 강의가 마칠 쯤 되면, 아하, 이게 선행대수학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행대수학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제1장에 나와 있는 이 연립방정식과 행렬인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소거법이랍니다. 소거법. 자, 물론 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소거법을 잘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선생님 강의가 매우 기초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도 빠짐없이 다 할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소거법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중에 이제 우리 행렬의 가우스 소거법까지 갈 건데, 일단 우리가 이 1차 연립 방정식을 소거법을 통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거법이라는 것은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선행대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원서에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외국놈들이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이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우리 한국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학문적인 접근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처음 대하는, 선행대수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쉬운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선생님 하는 용어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가 바로 소거법이다. 자, 뭐라고요?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모양을 만들어서 푸는 것이
연립 방정식을 소고법으로 푸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지만 요 패턴 1과 패턴 2가 있는데, 자, 요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연립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소고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소고법이라는 것은 리딩항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나오는 항이랍니다. 그러면 이 제일 앞에 나온 항, 요 AX라는 항을 제일 먼저 뭘로 만든다? 1로 만들어준다. 이 개수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요 놈의 개수가 X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역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X 밑에 항은 사라져야 된답니다. 요 놈은 사라지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리딩항은, 이 두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은 요 놈 다음에 나오는 이 Y가 리딩항인데, 역시 요 놈도 그 개수가 뭐가 되도록 1이 그쵸? 1이 되도록 만들어서 요렇게 역계단 모양을 만들었죠. 요렇게 만들게 되면 요 Y의 값이 결정되고, 소위 이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걸 후진 대입, 뭐 후져버린 대입이 아니고 뒤에서 앞으로 후진 대입, 그렇죠? 그래서 이 후진 대입을 통해서 Y를 여기다 대입하면 X가 결정되어져 가지고 요 연립 방정식에 해는 X는 세모고 Y는 네모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소고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항이 3개 있는 요 연립 방정식의 소고법은 어떻게 하는가? 자, 마찬가지죠. 첫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은 X인데 요 놈의 개수가 첫째는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바꾼다. 자, 두 번째는, 자, 요 리딩항, 그쵸? 첫 번째 리딩항 밑에 요 놈은 역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항은 요 놈은 소구시켜야 되고, 요 놈 없애버려야 되고, 두 번째 리딩항은 Y인데 요 Y의 개수가 1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리딩항은, 자, 요 밑에는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X항, Y항은 없애버리고, 세 번째 리딩항이 Z인데 요 Z 앞에 개수가 뭐가 되도록 1이 되게 만들어 버리면 요게 소위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으로 형태로 만드는 모양이 바로 요 말이 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Z가 결정되면 후진 대입법을 통해서 요 Z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가 결정되고, 밑에서 구한 Z와 Y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X가 결정되어져 가지고 결국 요 연립 방정식의 X 값이 얼마인가, Y 값이 얼마인가, Z 값이 그쵸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연립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연립 방정식의 답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와 같은 소고법을 통해서 연립 방정식 풀어가는 그 과정을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턴 1, 패턴 2만 있는, 물론 패턴 2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 항이 4개고, 그죠? 4개의 연립 방정식을 줬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놈 1x, 요놈 없애고 1y, 요놈 없애고 1z, 그쵸? 그럼 만약에 오메가까지 나간다면 또 앞에 3개를 없애고 1 오메가 이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패턴들을 여러분이 읽어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로 소고법의 폼이 어떤 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고법인가? 리딩항의 개수가 차례대로 1이 되도록 역계단식 배열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다? 소고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거기에 예제 1번을 통해서 예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소고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자 3x 플러스 y가 4다. 그리고 x 플러스 y가 얼마다? 자 8이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요 연립 방정식을 소고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 놈은 요 3x를 1x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요 x 플러스, 요게 x 플러스 y니까 요 놈을 요 위에다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딩항을 실제로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뭐냐면 연립 방정식 간에 뭐다? 첫째는 뭐? 교환. 이 교환이란 방법도 자주 쓴답니다. 자, 요 방법들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요 놈이 이제 8되고, 요 놈이 3x, 자, y는 요 놈이 4. 자, 두 방정식을 교환함으로써 첫 번째 방정식의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었답니다. 자,
자, 요 놈을 우리가 기억이라 하고, 자, 요 놈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는